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 박사 김명철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여행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걸 보시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은 다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인데 아주 악독한 상인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거를 네 살로 갚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아주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 한 명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유일하게 아마 유명한 그런 상인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행기도 아주 유명한 거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여행기의 서문을 보면 거기 누군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서문을 상당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만한 역대 가장 호방한 그런 여행기 서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황제, 국왕, 공작, 후작, 백작, 기사, 시민들 그리고 여러 시대의 인간들과 여러 지역의 다양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여 이 책을 잡고 읽어보시라. 여기서 여러분은 대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타타르와 인도, 그리고 여러 지방의 가장 경이롭고 매우 다른 것들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베네치아의 현명하고 고귀한 시민이신 마르코 폴로님께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에 관해서 우리의 이 책은 그가 말해주는 순서대로 분명히 서술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서문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의 서문이에요. 이 역대 가장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죠. 여기서 보시는 이 서문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원래 우리가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이 지구상에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여행이 어떤 그 개인의 행복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여행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이었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방한 서문을 이 마르코 폴로가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비교적 최근에 레저와 행복으로서의 의미가 추가됐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개성적이고 긍정적인 자신의 특성, 성격적 특성 같은 거를 과시하는 데 쓰였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요, 여행을 내가 행복하려고 간다고 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마살기였다고 했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그 할 이야기도 없으면서 여행을 저렇게 다니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병들어서 다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식들이 과거에는 있었을 정도로 여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거리를 이동한다는 행동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 개인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이후에도요, 여행의 커뮤니케이션적인 기능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요, 다른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비해서도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다 믿어줘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내가 내 어떤 모습을 과시를 하면 사람들이 너는 정말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고 다 믿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행은 보통 이 커뮤니케이션 신호가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신호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화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값비싼 신호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의 이제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신뢰로운 신호를 발산하고 있는지를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채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 우리가 옛날에 동물적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진화적인 기제인데 이를테면 공작 같은 경우는 수컷 공작의 이 공작 깃털 이걸 보시면 이게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공작이요 이 깃털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해요.
뭐 날지 못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이것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는데 순전히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깃털 만드는 데다가 이 공작은 평생 먹은 칼로리를 다 투자해서 이 화려한 깃털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로 많은 거를 투자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공작 암컷들은 이 깃털을 보고 이 공작이 좋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줘요. 이게 값비싼 신호의 개념입니다. 진화 심리학에. 인간도 똑같이 자기 신호 가치를 높이고 싶을 때는요. 많은 거를 투자하고 희생함으로써 내가 정말 진짜를 말하고 있다. 내가 내 진솔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를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라마야나에 나온 그 한 장면인데 라마야나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라마 시타라는 이 그 신들의 아바타가 있어요. 근데 시타가 악마한테 잡혀가지고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끌려가죠. 그래서 라마가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원숭이 장군 하누만의 힘을 빌어 그 시타를 구해내서 인도로 구출해 와요. 근데 구출해 오고 나서 시타가 아무래도 스리랑카에서 악마랑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이 생깁니다. 라마가. 그래서 당신 사실 스리랑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계속 시타를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시타가 자기의 옛날 말이지만 그 순결을 정절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불 속에 뛰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신호의 가치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도는 그 오늘날까지도 그 자우하르라는 악독한 풍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불 속에 몸을 던지는 그런 풍습이죠. 인도의 대표적인 인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발단이 된 그런 값비싼 신호가 그 시타가 보냈던 값비싼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행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과시하는 나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990년대라든가 2000년대에 여행을 했던 이런 자유여행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성이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은 여행을 했을 뿐이고 사실 무슨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서 이렇게 받아들여 줬어요. 아, 저 사람도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 시절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를테면 지도 바깥으로 행군하라라는 말을 한마디 던져주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거를 도저히 그 메시지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게 원래 여행의 신호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여행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요, 그 동네에 그 편의점 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 차 타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비행기 타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랑 비슷한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여행이 값비싼 신호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싸졌습니다. 여행이라는 신호가 싸진 거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다 하고 그 여행의 방법 자체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행동이 별로 값비싸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요. 여행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싸졌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0년대가 아니라 2005년, 6년 이쯤에는요. 여행자들이 전부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를 보내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 저기 라오스에서 어디 저기 인도에서 보낸 그 사진 엽서가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뚫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엽서를 보내줬구나 하는 사실이 그냥 엽서 읽지 않아도요. 그냥 느낌이 온몸으로 적셔져요. 그리고 이제 진짜 라떼 이야기를 보면 저 때는요. 제가 2009년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을 텐데 그 CM랩에 제가 묵었던 숙소에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대가 있고 모니터가 켜져 있고 바탕화면에 떠 있는데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컴퓨터에 마우스가 없어서 이제 거기 그 숙소에 한 몇백 명 정도 묵는 되게 그 대형 숙소 였는데 $1짜리 그 도미토리 룸이 있는 거기서 서양 애들이 차례차례 이제 컴퓨터 쓰는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기다렸다가 IT 강국 코리아에서 온 여행자니까 키보드만 가지고 인터넷을 열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탭키를 갖고 할 수 있어요. 키보드만 가지고 인터넷을 열고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도 네이버가 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고국의 뉴스도 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메일을 보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라떼는요, 여행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비싼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카이프가 도입되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와이파이와 스마트폰이 여행을 지배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싸졌죠. 너무 싸져서 이제 그 신호가 전혀 비싼 신호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행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라는 거는 원래 굉장히 전통적인 기능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긍정적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바로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행의 신호가 이게 값이 싸지는 바람에 이 좋은 기능을 우리가 잘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컨텐츠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싸진 상태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신호를 다시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남아있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데로 여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호가 굉장히 비싸지죠. 하지만 이건 결코 바람직한 우리가 행동이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신호는 비싸게 만들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만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그 커뮤니케이션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행은 결국 어떤 활동이 아니라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내 이야기의 그 핵심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 책이 빌 브라이슨이 쓴 나를 부르는 숲이에요. 그래서 저 책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빌 브라이슨이 이제 자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작가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에팔레치아 산맥을 일주를 해봐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역시나 자연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에팔레치아 산맥의 에팔레치안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 트레킹 코스를 떠납니다. 둘이서 막 그 짐을 코페를 싸고 무슨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그 남성분들은 행군할 때 군장에다가 소세지 꼭 요만한 거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소세지, 햄, 뭐 베이컨 이런 거 먹을 거 엄청 싸가지고 갔는데 산길이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산을 타다가 한순간 이제 빌 브라이슨의 친구가 사라져요. 그랬다가 빌 브라이슨이 이제 쉬면서 그 친구를 기다렸더니 친구가 한결 가벼워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다 버렸어. 라고 했다는 거죠. 코페린이 뭐 그런 거를 전부 이제 산에다 다 버렸다는 건데 요즘 생각하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이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만한 이야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컨텐츠들을 많이 찾아 나가야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살리려면.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사랑에 대한 이야기랄지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야기랄지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뭐 여행의 여건이 좀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하는 이야기랄지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여행의 핵심 컨텐츠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여행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